이거를 대략적이라도 알고 가게 되면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초보인 티 안 내고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로운 생활 제니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몇 가지 단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철물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단위들이 이 영상의 주제인데요, 저도 원래는 공부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막 철물점이나 어디 제조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막 설명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철물점 사장님한테 욕도 먹어보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제가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보니까 이런 단위를 좀 알아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구나 뭐 인테리어 자재나 이런 것들을 처음 사러 가시는 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 단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인치입니다. 영어로 INCH 이렇게 불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지 다음 단위들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로 미터법을 쓰지만 다른 서양권에서는 인치를 많이 씁니다. 1인치는 약 25.4mm가 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셀 때는 이 mm를 그냥 날립니다. 25mm라고 하는데, 그러면 2인치는 50mm, 3인치는 75mm, 4인치는 100mm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랑 더불어서 6인치는 150mm, 8인치는 200mm입니다. 딱 이렇게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0.4mm가 계속 쌓여요. 25에서 딱 곱해지지가 않습니다. 오차가 생겨요. 만약에 100인치라고 하면은 2500이 아니게 되는 거죠. 2540이 되겠죠. 그래서 오차가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8인치까지만 딱 외우면 되겠다. 100mm라고 하면 4인치라고 하면 되고, 200mm라고 하면 8인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치는 주로 이 따옴표를 많이 씁니다. 이 따옴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8인치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아니, 밀리미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센티미터보다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쓴다. 공구도 여러 부품이나 자재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밀리미터로 나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밀리미터에서 바로 대문자 M을 써가지고 미터로 많이 넘어가요. 철물점 가면 실제 판자를 구하는데, 가로 300mm에 세로 400mm다 하면은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300에 400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로 세로 300mm 짜리를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했는데 센치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80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야, 1800cm야? 몇 미터? 18m야? 이게 아니고 1800mm입니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얘기할 땐 밀리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T입니다. T는 뭐의 약자냐면 thick으로 알고 있어요. 두께예요. 이것도 밀리미터에서 파생되는 단위인데요, 뭐 두께 3mm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3T 주세요 이러면은 T가 저절로 두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판자를 살 건데요, 두께는 3mm고 가로는 300mm고 세로는 400mm요 이렇게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3T에 300에 400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단번에 두께, 가로, 세로가 딱 나옵니다. 만약에 어떠한 상자나 이런 거일 때는 여기다가 높이도 더해지겠죠. 자, 이렇게 T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파이입니다. 파이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를 보시면 어림짐작할 수 있죠. 지름, 직경입니다. 원형이 들어가 있는 파이프나 호스 같은 이런 원형이 들어간 제품을 나타낼 때 이 파이를 씁니다. 이것도 T랑 똑같아요. 아까는 3T라 그러면 두께가 3이란 걸 바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3파이라고 하면 바로 지름이 3m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이프도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구조에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내경이라고 하고 이 바깥에 있는 거를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파이는 대부분 이 내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스를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3T에 64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께는 3mm고 내경이 64mm란 뜻이죠. 그러면 외경이 저절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외경은 두께를 3mm를 두 번 곱하고 64mm를 더해야 되니까, 즉 외경은 70m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랑 파이랑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파이를 경우에 따라서는 외경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온스하고 파운드입니다. 온스는 주로 OZZ, 그리고 파운드는 소문자 LB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운드가 올라가면 lbs 이렇게 나타내죠. 이거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우리는 무게를 g을 많이 쓰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온스나 파운드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온스는 약 28g, 1파운드는 454g입니다. 이 온스도 막 뒤에 점점점점점 뭐가 붙었어요. 좀 g으로 떨어지지 않는 좀 더러운 단위인데,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하자면 1파운드는 16온스입니다. 이게 28에서 바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되진 않는데 막 소수점 자리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망치의 무게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5가지 단위를 알아봤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치는 25.4mm다. 두 번째, 밀리미터는 이제 센티미터를 잘 안 쓰고 밀리미터를 주로 쓴다. 세 번째, T, 두께를 의미한다. 네 번째, 파이, 지름, 직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스랑 파운드, 이거는 무게의 단위이며 1온스에 28g, 1파운드에 454g 정도가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철물점을 가기 전에 알아야 될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대략적이라도 알고 가게 되면 내가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철물점에 가서 사장님께 정확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초보인 티 안 내고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공구로운 생활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또 다른 시청자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공생하세요.